법 가고 있네. 예, 오늘 전세 계약에 있어서 그 임대차 계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전세 계약, 그런 임대차 계약으로서 전세 계약과 그다음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죠. 물건으로 이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전세권을. 그런 경우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그에 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전세권. 이 본질적으로는 다르죠. 전세권이라는 물건입니다, 물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이제 전세, 우리가 흔히 하는 거죠. 이건 채권입니다, 채권. 그렇죠? 임대차 계약에 따른 채권이죠. 보통 이제 여기서 전세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보증금 반환 채권에 불과한 거죠. 보증금 반환 채권. 그렇다. 물권과 채권에 관한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제가 조만간 한번 비교를 간단하게 하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혼용해서 사용이 됩니다. 일단 별 차이도 없어요. 별 차이도 없는데 무슨 차이냐? 이거는 이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된다. 요거는 뭘 하죠? 요것도 이제 준물권화 돼 있죠. 물권과 비슷하게 돼 있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공시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일자와 그 다음 공시 방법으로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전입신고. 원래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 된 걸로 보는 거죠. 그냥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고 그냥 전입신고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주택의 인도를 받으면 지가 살고 있고 지가 전입신고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시가 된 거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이 임차인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공시가 된다는 거죠. 공시가 누구한테나. 요거는 이제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은 지가 주민등록을 하든 말든 이제 다 등기로서 공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주민등록을 안 하더라도 그런 장점이 있죠. 자기가 전입신고를 딴 데다 해놓고 여기다 등기만 해놓으면은 이 사람은 전세권자다라는 것이 공시가 되고 그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요거를 다 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인도를 다 했다. 라고 하면은 확정일자 받으면은 우선변제권 발생하고 전입신고, 인도 받으면은 제3자한테 효력, 그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효력은 요거를 다 한다면은 다 발생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오히려 이쪽이 더 유리한 것이 자, 지우고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그냥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하더라도 저 요건을 다 갖추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인도를 받으면 그러면 여기서 보장받는 내용들을 모두 보장받습니다.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시세가 1억 원인 집이 있다, 주택이 있다. 근데 시세가 1억 원인데 내가 전세권 설정을 했어요. 1번으로 선순위 전세권 얼마에 했느냐? 전세금 7천만 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어. 집주인이 채무를 변제를 못해서 경매에 넘어갔다. 근데 낙찰가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이제 급냉하면서
뚝 떨어졌다 이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반토막 났다 이거야. 5천만 원에 낙찰됐다. 5천만 원.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금 7천만 원 다 변제 못 받죠. 그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세권자는 자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배당 요구를 그 경매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안 할 것인가 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당황하잖아. 자, 이런 내용을 모르면 지식이 없으면 당황을 해서 일단 배당 요구를 하라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해버린단 말이지. 배당 요구를 하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전세권이 소멸돼요. 배당 요구를 하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죠.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소멸 안 해요. 존속합니다. 그대로 전세권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이 낙찰가가 5천만 원이 돼버리면 5천만 원만 받겠죠. 그럼 내 전세금 7천만 원 중에 5천만 원 받고 2천만 원이 남잖아. 못 받았단 말이지. 이 부분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 낙찰자한테 주장을 할 수 없어요. 왜냐? 여기 등기상에 말소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2천만 원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결국 그 원래 이제 전세권 설정자, 집주인, 그 이전 집주인, 그죠? 원래 나하고 계약한 집주인,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그 사람은 지금 망해가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잖아요. 근데 남은 걸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배당을 이제 전세권 설정만 했다, 내가. 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전액을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돼요. 그죠? 배당 요구를 하면 안 돼.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이 전세권이라는 것 자체 본질적인 그런 기능 자체가 뭐냐면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물권 중에 용익물권.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한다는 거예요. 사용 수익하는 것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물권이란 말이죠. 전세금을 주고 그 부동산을 내가 이용한다는 거지. 배당 요구를 안 하면 전세권은 1순위라면 그대로 존속을 한다. 당연히 요 위에 근저당권 같은 것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 후순위의 것들은 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 말소됩니다. 그러나 내가 제1순위다. 1번 을구에 우리 등기부 을구에 1번 전세권 설정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요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그러면 낙찰 받은 사람, 새 주인이 요거를 그대로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한테 내가 전세금 돌려달라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 낙찰자는 이게 권리 분석해보고 이게 존속할 것이다. 얘가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존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게 유찰이 한참 돼서 요거 이제 돌려줄 거 감안해서 그 가격에 낙찰 받겠죠, 당연히.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속한다. 왜냐? 용익물권이니까, 사용할 권리니까. 근데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돈으로 털고 나오겠다. 이런 의사죠. 이런 의사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명시적으로 아예 소멸하도록 배당 요구를 하면 전세권 소멸. 1순위, 선순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배당 요구를 미리 해버리면은 근데 예기치 않게 이게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급변, 급냉, 급락하면서 낙찰가액이 현저히 낮아져 버리면 내가 이 전체를 다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세금 7천인데
낙찰가액이 5천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2천만 원 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 채권으로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하고 인도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변제권도 있고요. 경매 절차에 있어서 우선 변제권도 있고, 그 다음에 낙찰자한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했다.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렇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하잖아요.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그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겠죠. 배당 받는다. 배당 받는다. 배당을 다 못 받았다. 라고 한다면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예를 들어서 이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인데 경락 가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배당 요구를 해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배당을 뭐 5천만 원 조금 안 되겠죠. 비용 제하고 뭐 그냥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5천만 원 받았다. 경락가액 5천만 원 받았다. 나머지 2천만 원, 내 보증금 중에 못 받은 2천만 원은 낙찰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갚아라. 네가 나한테 줘야 내가 나간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세권 설정하는 것이 굳이 그것도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직접 등기를 잘 안 하시죠? 그러면 법무사 찾아가서 이제 수수료 주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법무사한테 또 비용도 줘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수수료 같은 것들이 이제 그 존재하죠. 다른데 그 세금도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했는데 별달리 좋은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전세권이라는 것이 어디에 쓰느냐, 그걸 어디에 쓰느냐. 전세권의 효용을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물권 중에 강력한 권리인 물권 중에, 전세금이 아니고 전세권 맛이가 하는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쓰느냐. 일단 첫 번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제 임의경매, 경매 신청권이 있다. 물권이니까 이게 이제 용익물권이면서 담보물권적인 어떤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담보물권, 그 물권으로서의 권능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물권 자체의 권능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해서 하는 것을 임의경매라고 해요.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강제경매죠. 강제경매다. 강제경매라는 것은 이제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는 거죠. 판결에 의해서.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근데 이게 뭐 크게 대비했을 때, 전세권 설정과 대비했을 때 임차인이 이 판결을 받아서 그렇게 강제경매에 넘기는 것이 이거에 비해서 대단히 번잡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크게 효용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뭐 이런 거 적용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주임법 그 기준으로 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중소기업 뭐 그 숙소, 직원 숙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그런 것들에 대한 직원 숙소 그런 부분들 구할 때 이제 개인이 자기가 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뭐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다 이거 임대차 계약해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그거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경우,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경우에, 그죠?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국가기관이 있다. 국이죠, 국. 권리 주체로서 국인데 이게 이제 직원 뭐 어떤 직원 숙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나 얻었다라고 하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국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법의 취지는. 이 법의 취지는 경제적 약자인 뭐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준물권적인 어떤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법이죠. 근데 뭐 국가라는 이 강력한 이런 거를 굳이 그렇게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직원 숙소를 구하는데 이걸 적용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적용 안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법인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뭐 삼성전자에서 자기 뭐 직원들 뭐 사택이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얻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굳이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럼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 이 기업에서 주택을 임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뭔가 담보를 걸어야 됩니다. 담보를.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물권인 전세권을 설정하는 수밖에 없죠. 그죠? 아니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그 반환 채권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에 쓰이는 거죠.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뭐 법인들 뭐 그렇게 다 계약하면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집을 빌리게 되면은 다 전세권 설정을 했는데 요즘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이 직원들 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인에서 선정한 직원이 입주해서 그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중소기업 뭐 이런 것도 적용이 된다. 전세권이 크게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지금 내가 뭐 국가나 뭐 이런 뭐 대기업이나 이런 거 뭐 상대로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우리 다 일반 개인이죠. 그냥 일반 개인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다? 전세권 설정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일반 개인 입장에서 전세권 설정해서 딱 아유 우리 집사람인데 일반 개인 입장에서 걸리는 것은 그거밖에 없죠. 경매 신청권 있냐 없냐. 근데 뭐 그 경매 신청하든 확정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하든 크게 뭐 번잡함에 있어서 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우리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의 인도 이것만 받아도 무방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